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30 중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 아이의 돌잔치에서 겪은 일을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됐어요. 평소 참을성 좋다는 평가를 듣는 제가 그날은 정말로 참다 폭발해버리고 말았거든요. 허세와 뻔뻔함으로 가득 찬 제 동서를 상대하며 쌓였던 감정이 결국 터져버린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참을 만큼 참았고 제 감정도 솔직히 드러냈으니까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 공감하실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결국 속은 텅 비어있는 허세가 얼마나 한심해 보일 수 있는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통쾌함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서는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났어요. 20대 초반, 아직 어린 나이에 서방님과 사고를 치는 바람에 남들보다 결혼을 일찍 하게 돼서 저보다 이 집안에 훨씬 먼저 며느리로 들어와 있는 상태였죠. 저는 30 중반이 되도록 제 커리어를 유지하는 데 열중하느라 결혼이 좀 늦어진 케이스였어요. 30 초반에 남편을 만나긴 했지만 연애도 충분히 한 후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결혼 시기가 더 늦춰졌죠. 결혼 전 동서를 처음 만났을 때 7살 애엄마 치고는 여전히 어리고 예쁠 뿐만 아니라 세련되기까지 한 동서의 모습에 내심 깜짝 놀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메이크업이며 머리까지 풀 세팅에 몸은 로고만 봐도 다 아는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거든요. 동서와 처음 인사를 나눈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호들갑을 떨 정도였어요. 여보, 동서 정말 너무 예쁘다. 어쩜 저렇게 세련됐지? 부잣집 따님 같아. 부잣집 따님은 무슨, 그냥 잔뜩 꾸며놓으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거지.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생각보다 심드렁했어요. 그땐 혹시 제 눈치 보느라 동서 칭찬을 못하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조금씩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한 건 제 결혼식 날부터였어요. 결혼을 좀 늦은 나이에 하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에는 은근히 욕심이 생기더군요. 일한 기간이 길었던 만큼 모아둔 돈도 많아서 그야말로 결혼식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어요.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제가 살면서 공주놀이 해보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 로망을 실현시켰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화려한 드레스에 화려한 웨딩홀에서 식을 올렸어요. 친구들도 제 결혼식을 많이 기대했고 다행히 당일날 반응을 보니 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지혜야 너무 예쁘다.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 웨딩홀도 너무 예쁜데 여기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곳이라며. 저번에 유명 배우들이 여기서 결혼하는 거 보고 한 번쯤 와보고 싶었는데 네 덕에 와보네.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 그치? 너희들 반응 보니까 그래도 돈 들인 보람이 있다. 늦게 하는 만큼 좀 정성 들이고 싶었어. 다들 와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의 쏟아지는 축하 속에서 기분 좋게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동서가 나타났어요. 동서는 첫 만남 때와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휘황찬란하게 나타났어요. 치장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동서가 입고 온 건 뭐 유명 브랜드의 시그니처나 다름없는 하얀색 트위트 소재의 원피스와 자켓이었어요. 지혜야, 저 사람 누구야? 누가 결혼식장에 저렇게 하얀 트위트를 입고 와? 미쳤나봐. 너랑 원수라도 졌어? 너 아는 사람 중에 저렇게 사치스러운 사람도 있었어? 아니 뭐 부자야? 우리 동서야. 동서가 명품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동서는
곳곳에 화사한 꽃으로 꾸며져 있는 신부 대기실을 살짝 놀란 듯한 얼굴로 둘러보더군요.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치고는 제게 다가왔어요. 동서 왔어? 네, 형님. 결혼식 비싼 데서 한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화려할 줄은 몰랐네요. 늦게 하는 결혼식이다 보니까 신경을 좀 썼어. 어때? 괜찮아? 뭐 아무래도 나이 들고 하는 결혼이라 돈을 좀 쓰긴 써야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잘 쓰신 것 같네요. 젊어서 이쁠 때 결혼하면 이렇게 화려한 건 잘 못하거든요. 동서, 그게 무슨 뜻이야? 네? 별 뜻 아니에요. 홀도 화려하고 드레스도 화려해서 신부가 나이가 있다는 게 전혀 티가 안 난다는 뜻이었어요. 좋은 날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묘하게 비꼬는 듯한 말에 순식간에 기분이 상했지만 동서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결혼식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동서의 뒷말은 못 들은 척 겨우 넘겼어요. 그날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한 만큼 하객들의 반응은 좋았고 칭찬으로만 가득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있었던 동서와의 대화만 제외하면 참 행복한 결혼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 동서를 약간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생각보다 심드렁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재수 씨가 워낙 어릴 때 사고 쳐서 결혼하느라 아직 결혼식을 못했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게 식을 올리니까 나름대로 약올랐나 보지. 안 그래도 꾸미고 치장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예 이해 못할 건 또 아니더라고요. 당당하고 세련되었었던 첫인상과는 달리 내면에 나름대로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해해줄 의무는 없었지만 그땐 이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넘어가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가족 모임을 가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동서의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잠깐 남편이 살던 오피스텔에 함께 살다가 2달 후 새로 마련해 두었던 신혼집으로 이사했어요. 신축 아파트여서 입주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원하는 대로 가구를 넣고 인테리어를 하느라 한동안 정신없이 지냈어요. 인테리어를 마친 후에야 친정과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죠. 역시 우리 딸이 감각이 좋네. TV에 나오는 집 같다. 그러게 모델하우스인 줄 알았어. 너무 이쁘다 언니. 제 신혼집 로망을 다 실현시킨 집이라 친정 식구들은 칭찬 일색이었어요. 시부모님과 서방님 역시 집을 꾸민 걸 보시더니 흡족해 하셨어요. 깔끔하게 잘 해놓고 사네. 역시 우리 첫째 며느리가 디자이너라 그런지 안목이 좋은 것 같구나. 형수님, 역시 결혼식 때부터 감각은 알아봤습니다. 집 너무 예쁜데요? 하지만 단 한 명, 저희 집을 못마땅한 눈길로 살펴보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동서였어요. 인테리어는 잘하셨는데 왜? 동서가 보기엔 문제가 있어 보여? 아니요. 문제라기보다는 두 분이서 살기 좀 갑갑하지 않나 싶어서요. 신혼집은 30평 아파트였어요. 2사람이서 살기에 절대 좁지 않은 평수였죠. 그래서 좀 당황스럽더군요. 갑갑하긴 이 정도 크기면 둘이서는 충분히 살지. 2분 아이 생각도 있으시잖아요. 아이 생각도 해야죠. 방도 딸랑 3개인데. 아이까지 생기면 정말 좁게 느껴지실걸요? 동서. 나랑 동서는 좁다는 기준이 조금 다른가 봐. 우리도 아이 낳아서 키울 것까지 다 생각해서 이 집을 고른 거거든.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교통이나 치안도 괜찮고 방도 3개라 아이한테 방 한 칸 줄 수 있잖아.
어차피 아이 낳아도 자기 방 가질 만큼 크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 아이가 금방 큰다고 한들 자기 방 하나 갖고 있으면 되지. 뭐가 자꾸 좁다는지 이해가 안 되네. 제가 조목조목 따지자 분위기가 살짝 이상해지려고 하더군요. 동서도 그건 감지를 했는지 갑자기 황급히 말을 돌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은 너무 커서 관리하기 힘들어요. 꼭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요즘은 또 이렇게 아담하고 예쁜 스타일이 인기가 많기도 하고요. 나중에 애 크면 그때 더 넓히시면 좋겠네요. 동서가 하도 잘난 척을 해대기에 동선의 집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할까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이야기해 동서와 서방님과 따로 약속을 잡아 동선의 집에 갔어요. 동선의 집은 확실히 저희 집보다는 넓더군요. 가구 같은 것도 비싸 보이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요. 그렇다고 딱히 저희 집보다 훨씬 크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동서, 여긴 몇 평이야? 저희 집이 한 50평쯤 되려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쯤일 거예요. 동서는 자꾸 기억이 안 난다면서 제 질문에 교묘하게 대답을 안 하려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어요. 함께 술 한 잔 두 잔 게으리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술이 약하다던 서방님이 먼저 취하더군요. 동서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운을 띄웠어요. 서방님도 참 대단하세요. 어린 나이에 결혼하셔서 두 사람을 책임지고 이런 집가드 얻어 살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저는 그 나이에 저 스스로를 챙기는 것도 힘들었는데 참 멋지세요. 아유, 형수님 멋지기는요 뭐. 고생을 한 건 맞지만 그 고생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본인이 한 실수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뿐이에요. 그러게 그때 좀 조심했더라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말이에요. 힘들게 살고 계신다고요? 50평대 아파트에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계시면서 이 정도면 잘 살고 계신 거죠. 50평이요? 누가 그래요? 50평이라고? 아까 동서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에이, 여기 50평까지 안 돼요. 44평쯤 됐나? 우리도 애 하나밖에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넓은 집이 필요하겠어요. 아, 아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무조건 50평대여야 한다는 거 40평대도 나 힘들다고 해서 겨우 합의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저 가구들도 보이시죠? 저게 다 해외에서 직수입해온 비싼 브랜드 거거든요. 싹 다 할부로 산 거예요. 매달 카드값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정말요? 저는 동서가 하도 자랑을 하길래 여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유, 제가 취해가지고 별말을 다 했죠. 저 사람한테는 제가 이런 말한 거 절대 비밀입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가 다 잘못했죠. 어릴 때 임신해서 젊을 때 누릴 거 못 누리고 희생만 하고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뭐든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잘 살고 있다는 걸 주변에 보여주고 싶은 건지 뭔지 다 좋은데 문제는 형편에 맞지 않게 보여주라고 해서 문제예요. 그 덕에 제 등골이 엄청나게 힙니다. 하. 서방님의 씁쓸한 웃음을 보자 그동안 남편이 왜 그렇게 동서에 대해 심드렁하고 썩 내키지 않는 듯한 반응을 해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사고는 내 동생만 쳤나? 본인도 같이 쳐놓고 내 동생한테만 보상받으려고 난리를 치니까 저 녀석이 힘들만하지. 동서의 집을 방문한 그날 그 진실을 알고 나니 휘황찬란하게만 보였던 동선의 집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동서가 화장실에서 나오고 나서 어색한 티를 내지 않으려 금방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게 저랑은 영 결이 맞지 않은 사람 같았죠. 동서의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심리를 이해하게 된 것과 동서의 만행을 지나칠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 사정을 알게 되니 동서의 허세가 더욱 역하게 느껴졌어요. 형님, 땡땡땡 호텔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여기 다녀왔거든요. 음식들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머, 그러게.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음식도 맛있어 보이네. 그런데 동서는 친구들 만날 때 맨날 호텔 브런치만 먹어? 저번에도 이런 곳 갔다 와서 자랑했던 것 같은데. 아, 네. 저랑 제일 친한 친구 3명 있는 거 아시죠? 그 친구들도 다들 잘 살거든요. 얘들도 밖에 나가서 사람 사귀려고 하면 돈 쓰는 수준이 안 맞아서 친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완전히 셋이서만 다니게 된 거 있죠? 그랬구나. 그런데 왜 맨날 음식 사진만 보여줘? 분위기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동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 동서 사진 좀 보자. 이런 데 가면 또 얼마나 이쁘게 하고 갔을지 궁금한데 워낙에 잘 꾸미고 다니니까. 네? 딱히 그렇지도 않은데. 친구들이랑 수다 떠느라 바빠서 의외로 사진 잘 못 찍어요. 남편이랑 가야 그나마 사진 찍어 달라 할까 말까죠. 매번 호텔 브런치를 먹으러 다닌다며 자랑만 하고 막상 거기서 찍은 본인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니 눈에 띄게 당황을 하며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인가 보다 싶었어요. 음식 사진이야 인터넷에 널려 있으니 호텔 이름 치고 검색만 해도 내가 찍은 사진인 척 저장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좀 골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곳이면 어머님도 한번 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좋은 곳은 자주 못 다녀봐서. 동서가 알아도 제일 잘할 테니까 이때까지 가본 곳 중에 제일 맛있었던 곳으로 한번 안내해줘. 어머님도 이런 곳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우, 이런 데는 돈이 없어 못 가지. 마음만은 가고 싶지. 우리 둘째 며느리가 데리고 가준다면 기쁜 마음으로 가서 먹지. 벌써부터 뭘 입고 가야 할지 걱정이구나. 봐봐, 이렇게 좋아하시네. 그럼 우리는 동서만 믿고 따라갈게. 한번 큰 돈을 쓰게 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싶어서 찔러본 말이었어요. 동서는 잠깐 당황한 듯 하더니 다시 큰 소리를 치더군요. 당연하죠. 생각보다 얼마 안 해요. 저는 자주 가니까 제일 맛있었던 곳으로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약속한 날이 다가왔어요. 동서가 미리 예약해 놓았다는 곳은 누구나 한 번쯤 얘기는 들어봤지만 가본 사람은 많지 않은 모 유명 호텔의 브런치였어요. 동서를 혼쭐내줄 생각으로 가게 된 곳이었지만 막상 도착하니 저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느라고 이런 곳에는 못 와본 지 엄청 오래됐었거든요. 많이 와봤다던 동서는 생각보다 길을 어리버리 헤매더라고요. 동서, 많이 와봤다며? 엘리베이터 어디 있는지 몰라? 네? 당연히 알죠. 오랜만에 왔더니 다른 호텔이랑 좀 헷갈려서 그래요. 제 말에 당황한 동서는 허둥지둥 하더니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찾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질 뻔한 걸 꾹 참느라 혼났죠. 도착하고 나니 동서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어요. 어머님, 형님, 제가 쏘는 거니까 많이 시키셔도 돼요. 자주 못 와보실 테니 오셨을 때 많이 드세요. 정말? 고마워, 동서. 동서 덕분에 이런 곳을 다 와보네. 딱 봐도 양에 비해 가격은 어마어마한데 마음껏 시키라고 하니 좀 의아했지만 동서가 한 말이니 책임지겠거니 싶어 양껏 시켰어요. 메뉴를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동서의 얼굴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뭐 먹을 거야? 아, 저는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커피나 한 잔 시킬게요. 메뉴판을 쓱 훑어보더니 음료 중 커피가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커피? 속 안 좋은데 커피는 마셔도 되고? 뭐 좋을 건 없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커피라도 마셔야죠. 그래, 그럼 동서는 커피로 한 잔 주문할게.
어차피 여기 자주 오니까 다음에 친구들이랑 또 와서 먹으면 되겠다. 애써 변명하는 동서가 안쓰러워 그쯤 해두고 모른 척 커피를 시켜줬어요.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난 뒤 계산할 때가 되자 주문서를 훑어본 동서가 갑자기 다급하게 제 팔목을 붙들더군요. 형님, 제가 사실은 요즘 좀 빠듯해서 그런데 이번엔 형님이 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한테는 제가 샀다고 하고요. 뭐? 난 동서가 사준다고 해서 부담 없이 많이 먹었던 건데 아까만 해도 많이 먹으라고 했잖아. 그랬는데 제가 다음에 사면 되잖아요. 오늘만 좀 내주세요. 내줄 수야 있지만 좀 당황스럽다. 나는 동서 믿고 온 건데. 다음엔 제가 낸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늘 속 안 좋아서 커피밖에 못 마셨잖아요. 그래 알겠어. 근데 계산은 내가 하고 인사는 동서가 받게?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알았어. 동서는 먹은 것도 없으니 이번엔 내가 낼게. 계산할 때가 되니 사색이 되어서는 저에게 부탁하는 꼴이 참 보기 좋진 않더라고요. 둘째 며느라 잘 먹었다. 내 평생 이렇게 좋은 곳은 처음 와보는구나. 이런 것도 와본 사람이 와본다고 그 말이 딱이구나. 그쵸 어머님? 제가 어머님 모시고 온다고 특별히 최고 비싼 곳으로 예약한 거예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어머님에게 한껏 아양을 떠는 동서를 살짝 어이없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제 눈에 띄더군요. 호텔에 온다고 또 명품으로 잔뜩 치장하고 온 동서의 목에 아주 큼직한 사이즈의 명품 로고 펜던트가 달린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펜던트 부분 근처로 동서의 목이 새빨갛게 쇠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펜던트가 워낙 커서 티가 많이 나진 않았지만 조금만 목을 비틀어도 바로 보였어요. 그걸 보니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겉모습은 화려해도 속은 텅 빈 동서의 내면을 엿보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는 동서의 허세가 조금은 가라앉은 듯 했어요. 급한 상황에서 도와주기도 했고 본인이 돈이 없다는 티를 그날 처음으로 제게 내서 그런지 예전만큼은 안 까불더군요. 그날 돈은 많이 나왔었지만 그래도 한번 내길 잘했다 싶을 정도로 한동안 동서는 기가 죽어 있었어요. 쓸데없이 재산이나 명품 과시로 제 기를 누리려는 행위는 확연히 줄어들었죠. 하지만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고 돌이 다가올 쯤 정도로 시간이 지나니 동서는 예전 그 일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인지 다시 슬슬 예전의 태도로 돌아오더군요. 형님, 요즘 누가 육아를 그렇게 노가다처럼 해요. 요즘 좋은 육아용품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도 알지. 그런데 육아용품 좋은 거 사려고 하면 비싸기만 하고 얼마 쓰지도 못하잖아. 아까워서 어떻게 그렇게 사겠어. 그래도 그렇죠.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 집에 있던 육아용품 좀 놔둘 걸 그랬네요. 애 키우는데 이렇게 짠순이처럼 하셔서야 되겠어요? 그럼 동서가 좀 선물해 줄래? 비싼 육아용품 그거 얼마나 좋은 건지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나도 사서 써볼게. 네? 그런 거는 얼마 못 쓰니까 선물 받으실 생각 말고 필요하면 중고로 구매해서 써보세요. 동서는 다시 저를 슬슬 긁기 시작했지만 저도 그동안 나름대로 동서를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 할 때마다 동서를 쫓아낼 수 있는 말들만 골라서 했어요. 그럼 동서가 사줄래? 이 말 한마디면 동서는 마법같이 저 멀리로 도망치곤 했거든요. 그렇게 그럭저럭 잘 지내는 듯 싶었어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돌잔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시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결혼식은 크게 했지만 요즘 돌잔치는 식구들만 불러서 식사하는 정도로 진행한다고 알고 있어서 저희도 소박하게 하기로 했어요. 가족들, 친척분들만 모시라고 해요.
그래, 요새는 옛날처럼 그렇게 아는 사람 다 부르고 그러지 않더라. 장소 사진 같은 건 없니? 식사 메뉴는? 거의 준비 다 끝나기는 했는데 보여드릴까요? 시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시기에 돌잔치로 섭외한 장소와 식사 메뉴를 보여드렸어요. 메뉴도 아주 정갈하고 깔끔하게 나오는 걸로 준비 잘했네. 장소도 이만한 크기면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식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분위기가 참 좋네. 정말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경 썼는데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행이에요. 너네도 둘째네처럼 드레스도 입을 예정이니? 아, 결혼식 때 원 없이 입어서 드레스는 괜찮을 것 같고 둘 다 일상에도 입을 수 있는 격식 있는 옷차림으로 준비했어요. 그때 갑자기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가 나서서 끼어들더군요. 형님, 그래도 이제 더 나이 들어서는 진짜 드레스 입을 기회가 없을 텐데 입을 핑곗거리가 있을 때 입으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아니, 드레스는 됐어. 내가 드레스 못 입어서 환장한 것도 아니고 그간 결혼할 때 원 다 풀었어. 동서는 결혼식을 아직 안 올려서 드레스에 대한 환상이 좀 있나 본데 나는 이제 다 없어져서. 동서가 또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하길래 눌러주려고 했는데 동서는 오히려 거기에 버튼이 눌렸는지 신나서 비아냥대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럼. 하긴 드레스도 젊을 때나 이쁘지. 형님 나이에 드레스까지 입고 돌잔치 하면 좀 주책이란 소리 듣죠. 제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결혼식은 못 셌어도 돌잔치는 정말 화려하게 했거든요. 저도 그때 드레스 입고 원 다 풀어서 딱히 환상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 돌잔치 아무리 소박하게 한다지만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저희 때는 셰프가 음식 다 서빙하고 업체한테 맡겨서 유명 플로리스트가 데코 다 했어요. 형님도 가성비만 따지지 말고 이렇게 중요한 날엔 전문가 좀 쓰세요. 됐어, 재수씨. 우리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데 왜 그래? 조언은 고맙지만 각자 투자하고 싶은 행사가 다른 거지. 우린 우리 방식대로 할게. 재수씨네 돌잔치 참 화려하고 좋았지만 우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남편이 나서서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러니 동서도 더 이상 말을 못하더군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분을 이기지 못한 얼굴이더라고요. 본인이 비아냥거리는 대로 제가 당하지 않고 다 받아치니 열불이 나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시댁 식구들과 즐겁게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집에 갈 시간이 되어 인사를 나누는데 동서는 멀찍이 서 저희를 쳐다만 보고 있더군요. 서방님이 동서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제게 가까이 와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형수님, 혹시나 해서 말인데요. 돌잔치 하려던 대로 하세요. 저희는 저 사람이 결혼식에서 못 푼 한 풀어주느라고 화려하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딱히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을 때라 정말 힘들었어요. 시간 지나 보니까 돌잔치 화려하게 해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형수님이 준비하신 정도가 딱 좋아요. 걱정 마세요, 서방님. 그런 말에 저도 쉽게 흔들리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시댁과 헤어진 후 남편과도 이 일에 대해 간단히 대화를 나눴어요. 서방님이 참 고생이 많았던 모양이네. 애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지 뭐. 재수씨가 저런다고 부모님한테 말을 할 수 있길 하나. 가뜩이나 사고쳐서 갑자기 굴러들어온 며느리인데 저렇게 아들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좋게 생각하실 거 뻔하니 그냥 혼자 참아 넘기고 있는 것 같아. 참 안 됐네. 저야 가끔 시댁에서 만날 때 짜증나는 정도가 다였지만 저런 여자와 살아야 하는 서방님은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아들의 돌잔치 날이 되었어요. 저와 남편과 정말 가까운 지인 몇 명만 제외하고는 가족 모임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낯선 여자 셋이서 한쪽 테이블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기에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어떻게 오셨을까요? 여기 희선이 조카 돌잔치 아니에요? 저희는 희선이랑 제일 친한 친구들인데요. 동서가 늘 말하던 친하게 지낸다던 친구 3명이 이 사람들이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가족 모임으로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본인 지인을 데리고 온 게 살짝 어이가 없었죠. 난처해하고 있는 와중에 동서가 다가오더군요. 형님, 제 제일 친한 친구들이에요. 얘들아, 인사해. 이쪽은 우리 형님이셔. 동서, 가족 모임으로만 한다고 했잖아. 웬 지인 초대야. 아시잖아요. 저한테는 워낙 가족 같은 친구들이라서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희선아, 너네 형님 되게 세련되셨다. 완전 커리우먼이셨던 거 티나. 디자이너시랬죠? 돌잔치도 엄청 예쁘고 잘 꾸미셨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원래는 가족 모임으로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이렇게 온 김에 재밌게 즐기다 가세요. 네, 아이 돌 축하드려요. 동서가 워낙 무경한 사람이다 보니 친구들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구들은 매너가 좋더군요. 고마워요. 야 얘들아, 내가 너네 목까지 냈으니까 기죽을 필요 없어. 돈 많이 냈으니까 맛있는 거 왕창 먹고 가. 여기 음식 되게 맛있대. 그쵸 형님? 정말? 우리도 따로 돈 내려고 준비했는데. 아, 뭔 소리야. 걱정 말라니까. 돈은 눈치 안 봐도 될 만큼 충분히 냈어. 불편해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생판 남들이 제 아이 돌잔치에 와 있는 게 내심 불편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친구들이 생각보다 예의도 있고 미안한 것도 아는 사람들이라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동서가 자기가 돈 많이 냈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은 상당히 꼴불견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슬쩍 다가가서 물었죠. 여보, 혹시 동서 얼마 냈는지 알아? 재수씨? 3만 원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3만 원? 서방님까지 합쳐서? 아니, 둘이 따로 냈어. 당연히 내 동생은 많이 냈지. 그래서 난 재수씨는 따로 안 내겠거니 싶었는데 자기 지인들 불렀다고 따로 또 챙겨주겠다길래 봤더니 3만 원이더라. 참나, 동서가 그럼 그렇지. 내가 많은 걸 바랬다 정말.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괜히 말했다가 남편까지 기분 상할까봐 따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기분 좋은 날이어야 하니 굳이 기분을 망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동서는 제 기분을 망치기 위해 작정하고 지옥에서 내려온 악마 같았어요. 아무래도 아는 사람들 속 모르는 사람들이다 보니 더 그렇기도 하고 친구들 역시 동서처럼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한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니 더 눈에 띄었거든요. 레스토랑 곳곳에 장식되어 있는 플라워들을 보고 친구들이 감탄사를 연발하자 동서가 바로 제지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세상에, 너무 예쁘게 꾸몄다. 역시 디자이너라 그런가 감각이 좋으시네. 그러니까 이게 다 너네 형님 아이디어라는 거지? 얘들아, 무슨 소리야. 니네 우리 아들 돌잔치 기억 안 나? 그땐 이것보다 훨씬 비싸게 했는데 뭐 이 정도로 감탄을 하고 그래? 형님, 여기다 돈도 얼마 안 썼어. 비싼 것도 비싼 건데 가격이 얼마 안 들었으면 더 놀라운데 장소는 협소해도 하도 예쁘게 잘 꾸며놔서 돈 많이 들인 줄 알았어. 테이블 세팅도 너무 예쁘고 음식도 맛있고. 니네 안목에 이 정도 스케일이 마음에 든다고? 멀찍이서 대화를 듣는데 친구들이 칭찬 일색이자 동서의 표정이 굳으며 불만 어린 표정으로 바뀌는 걸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더군요. 아마도 친구들과 함께 제 돌잔치에 대해 무안을 주고 싶어서 데리고 온 모양인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으니 당황한 모양이었어요. 속으로 잘됐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상기된 얼굴로 제게 다가오더군요. 그러더니 돌잔치 상위에 오픈되어 있는 제 놓여 있었던 아기의 돌반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라고요. 형님, 이거 도금이죠? 무슨 돌반지까지 가성비로 하세요? 무슨 소리야, 도금이라니. 누가 돌반지를 도금으로 해. 그러니까요. 아닌 척해도 소용없어요, 형님. 싼 티가 줄줄 나는데 그 와중에 진짜인 척 자존심은 챙기시려고요? 뭐야? 진짜야? 돌반지를 도금으로 했다고? 동서가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돌잔치에 초대된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저희 쪽으로 쏠렸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돌반지가 도금이라고? 아니, 형편이 그렇게 안 좋아? 그래도 첫애 돌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아낄 걸 아껴야지. 짠순이도 저런 짠순이가 없네. 세상에. 주변의 수군거림을 듣고 동서는 흡족한 듯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동서, 도금은 동서가 맨날 끼는 그 명품 로고 떡하니 박힌 목걸이가 도금이겠지. 생사람 잡지 말고 본인이 나 진짜 끼지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 짝퉁 끼는 사람 완전 혐오하는데? 맞아요. 희선이가 짝퉁이라뇨. 이거 맨날 꼈는데 진짜 할 거예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절친이랍시고 나름대로 편을 들어주는데 참 정성이 갸륵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친구들도 진실을 알게 될 때였죠. 어머, 그렇게 친하다더니 다들 몰랐나 보네. 하긴 목걸이가 워낙 사이즈가 커서 쇠독이 올라와도 잘 티가 안 나기는 하더라. 뭐, 쇠독이요? 그래, 동서. 목에 빨갛게 올라온 것 좀 봐. 요즘은 짝퉁도 등급이 있다더니. 동서는 그래도 짝퉁만큼은 A급으로 끼나 봐. 친구들도 몰랐던 거 보면. 근데 있지. 그렇게 쇠독 오르는 거 견디면서까진 애쓰지 마. 명품 두르고 다니는 척 하려다가 피부 다 망가지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그냥 목덜미가 간지러워서 아까 좀 긁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떳떳하면 목걸이 좀 줘볼래? 정품이랑 같은지 궁금해서. 됐거든요. 제가 형님 뭘 믿고 이 비싼 걸 넘겨드려요? 못 넘겨주는 거 보니 재발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수에 안 맞는지 작작해. 다들 동서처럼 안 산다고 가난하고 안목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말고. 다들 동서처럼 가랑이 찢어질 짓 안 하고 떳떳하게 사는 것뿐이야. 지금 동서 꼴을 봐. 다 들키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형님, 지금 설마 제가 친구들 데리고 왔다고 심기 거슬려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목걸이는 그렇다고 쳐. 다른 건 다 진짜거든요. 목걸이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구하기 어려워서 한번 A급으로 사봤어요. 근데 제 옷이랑 구두 백 같은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글쎄, 목걸이 짝퉁 쓰는 사람이 구두랑 백이라고 짝퉁 안 쓸까? 짝퉁 구매도 중독이라던데 짝퉁 아니라는 증거는 다 될 수 있고? 그리고 동서, 꼭 명품인지 아닌지 재봐야만 알아? 동서 평소 하는 짓을 봐. 딱 짝퉁 목걸이 걸고 짝퉁 백 들고 다니는 사람 하는 행동이지.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이때까지 절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동서 허영심 채우겠다고 형편에 맞지도 않는 큰 집 사서 서방님 등골 다 휘게 하고 가구는 죄다 할부면서 남의 집은 좁다고 무시하는 동서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그것뿐이면 내가 말을 하네. 툭하면 호텔 브런치 뷔페 먹으러 다닌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어머님 모시고 갔을 때 동서가 뭐랬어? 요즘 힘드니까 형님이 내달라고 했지. 그래놓고 어머님한테는 동서가 산 척, 동서는 이런 곳 많이 와본 척, 잘난 척만 하고. 막상 그날 호텔 갔을 때 동서 길 못 찾는 거 너무 티났던 거 알아? 메뉴판 보고는 놀라서 눈 커진 것도 내가 다 봤어. 그러더니 갑자기 속 안 좋다고 커피 한 잔만 딱 고르고. 동서는 모르겠지만
동서하는 행동 정말 투명해. 속이 다 보인다고. 오늘만 해도 그래. 가족 모임으로만 진행한다고 그렇게 말해뒀는데 언질 한마디 없이 멋대로 친구들 초대한 걸로 모자라서 돈 많이 냈으니 마음껏 먹으라고? 친구들은 알아? 동서가 고작 인당 10,000원씩 30,000원만 딸랑 내고 그 유세를 떤 거? 저는 이때다 싶어 동서의 실체를 온 가족, 온 친척이 보는 앞에서 까발렸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다른 가족들도 제가 처음 동서를 봤을 때처럼 부요하고 세련된 이미지로만 생각했는지 적잖이 충격을 받은 느낌이더라고요. 동서 역시 제가 그렇게 다 누설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희선아,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우린 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분 말이 진짜야? 정말 네가 그랬냐고. 아니야 얘들아.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내 말 좀 들어봐. 너네는 내 절친한 친구들이잖아. 내 말 믿지? 설마 형님 말 믿는 건 아니지? 우리도 네 말 믿고 싶어. 근데 지금 상황이 이상하잖아. 우리도 묘하게 전부터 네가 니네 형님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한다고 생각했거든. 맞아. 그리고 사실 짝퉁 목걸이는 나도 좀 눈치채고 있었어. 우리 어쩌다 같이 오래 있는 날마다 네 목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거든. 그래도 아니겠지 싶어서 애들한테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역시 진짜였구나. 니네까지 왜 이래? 내가 니네랑 친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잊었어? 이러지 마. 얘들아, 니네도 오늘 나랑 같이 형님 쪽지려고 온 거 맞잖아. 그랬지. 근데 형님이란 분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으신데 네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 우린 형님이 너한테 툭하면 시비 걸고 못되게 굴었다고 들어서 편들어주려고 온 건데 우리가 이렇게 예의도 없이 말도 없이 찾아왔는데도 싫은 티, 불편한 티 하나 없이 맞아주셨잖아. 솔직히 우리도 이제는 네가 의심된다. 실은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했어. 당신은 지금 뭐해?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왜 한마디 말도 없어? 형수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긴 하잖아,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 분수에 맞춰 살자. 그런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나도 그동안 당신 욕심에 맞춰주느라 정말 힘들었어. 그건 당신도 알잖아. 당신까지 정말? 사방님까지 딱 정리해주자 동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보였어요. 가족과 친척들이 동서의 실체에 대해 놀라 웅성대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동서는 더 이상 그걸 견디기 힘들었는지 서둘러 자리를 뜨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동서의 허세와 뻔뻔함을 보며 쌓였던 감정들이 그날 한 번에 다 풀렸거든요. 제가 참다 터뜨린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을 때 제 속에서 그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가 그날 일로 저만 불편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동서의 SNS를 보니 평소 자랑하는 친구들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를 통해 들은 바로는 그 친구들이 돌잔치 이후로 동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날 동서의 친구들도 자신들이 초대받은 잔치에 30,000원만 낸 동서의 행동을 듣고 굉장히 실망했다고 해요. 겉으로는 함께 웃으며 자리를 지켰지만 뒤에서는 동서의 허세와 무례한 행동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거죠. 평소 동서가 그 친구들과 허세를 부리며 유지했던 관계도 결국은 진심이 없었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엔 동서에게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진짜 친구들이었는데 허세로 쌓은 벽이 결국 그들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어요.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 자신의 삶을 누릴 기회를 놓쳤다는 동서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 허세 가득한 행동들이 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였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서가 한 행동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이제 동서의 허세나 비아냥에 휘둘리지 않고 제 아이와 가족을 위한 제 삶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잔치에서의 일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결국 진짜 중요한 건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통쾌함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